이번 이야기는 스라스라 아스라님께서 이야기 들려주실 겁니다. 자, 오늘 아스라님께서는 어떤 이야기가 또 툭 튀어나올지 바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스라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스라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오늘은 뭔가 되게 재밌는 얘기를 갖고 왔거든요. 재밌다, 무서운 게 아니라요? 무섭기도 무서운데 뭔가 제 입장에는 되게 재밌었던 이야기예요. 오, 흥미가 생기는. 네, 되게 흥미있게 봤던 이야기죠.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대십니다. 기르십니다. 이 이야기는 2016년도에서 2017년도 넘어가는 그때 시즌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시즌이 어떤 시즌이냐면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딱히 특정돼서 얘기하진 않겠지만 어떤 한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을 할 때예요. 그날도 너무 피곤해가지고 근데 사무실에서 하필 그날 당직 서는 날이어가지고 사무실에 앉아갖고 의자를 뒤로 완전히 젖혀놓고 안대 쓰고 그냥 누워서 잠을 자려고 했어요. 잠을 자려고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데 제 건너편 책상에서 자료조사 하시는 누님 한 분이 이렇게 막 엄청 열심히 타자 치는 소리가 막 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타자 치는 소리가 약간 ASMR 같이 가만히 듣고 있으면 되게 나른해져요. 그래갖고 타자 소리 괜찮네 이러면서 그 소리에 힘을 입어 좀 잠을 자려고 눈을 감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따다다다다닥 거리는 소리가 안 들리고 마우스 휠 돌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잘 듣고 있었는데 좀만 있으면 잠 제대로 들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왜 갑자기 타자를 안 치시지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안대를 벗고 그 누님 자리로 갔어요. 그 누님 자리로 이렇게 가니까 무슨 창 하나를 띄워놓고 엄청 열심히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지 궁금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면은.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딱 봤는데 그냥 되게 평범한 블로그였어요. 그러니까 일기 쓰는 블로그 같았거든요, 제가 볼 때. 그거를 막 이렇게 내리면서 글을 되게 열심히 읽고 있길래 물어봤죠. 누나 뭐 하세요? 이러니까 야, 이거 진짜 재밌다고. 너도 한번 봐볼래? 이러는 거예요. 그 옆에 의자를 이제 끌고 와가지고 덜썩 앉아갖고 뭔데요? 이러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면 막 스크롤을 맨 아래로 내려요. 예. 그리고 목록에서 맨 첫 글을 탁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 제목을 읽어봤는데 첫 번째 글 제목이 도깨비를 만드는 법이었어요. 오? 이제 뭐 어떤 드라마인지 대충 아실 테지만 이제 그 시기가 한창 그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을 하는 시기였는데 그럼요. 그 누님이 그 드라마의 엄청난 광팬이었어요. 오. 그래갖고 당직 쓸 때 할 거 없어갖고 엄청 열심히 그거에 관련된 거 막 찾아보고 있다가 우연히 찾게 된 블로그인 거예요. 그래갖고 날짜를 일단 봤죠. 예. 네, 언제 작성된 건가. 그때 당시 기준으로 7년 전에 작성된 글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따지면은 벌써 거의 12년 전 이야기인 거죠. 그러게. 무튼간에 되게 뭔가 흥미를 이끄는 제목이잖아요. 한번 쭉 글을 읽어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게 도깨비의 탄생에 관련된 설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오래된 물건에 깃든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조금 더 더해져서 피가 묻은 오래된 물건에 도깨비가 생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거기에 조금 더 살이 붙어져가지고 여자분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생리현상에서 생기는 그런 혈액을 묻히면은 도깨비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살이 붙은 게 되게 많거든요. 어휴, 그런 것도 있었나? 예. 네, 그런 설화가 생긴 이유 중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진짜 옛날에 아궁이에 불을 뗄 때 절구뚱이나 아니면은 쌀이빗자루 같은 걸 바닥에 깔고 앉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여성분들의 그게 그 물건에 묻어서 도깨비가 생겼다. 이런 설화들이 있거든요. 오. 그래갖고 저도 이제 아는 내용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건 뭐 되게 뻔한 얘기지 않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냐. 심지어 뭐 요즘 같은 경우에 인터넷에 그냥 도깨비라고만 쳐도 흔히 얘기하는 나무위키 같은 데 가면 수두룩하게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별거 아니지 않냐 이러고 있는데 그 누님이 다음 글을 딱 클릭을 하는데 다음 글의 제목이 도깨비 만들기 1일차예요. 뭐지 하면서 글을 읽어보니까 예. 여성분이더라고요. 글을 쓰신 분이. 자기가 어렸을 때 정말 정을 많이 주고 정말 아끼던 인형 하나가 아직도 남아있다. 나는 이 인형을 도깨비로 만들 거다. 라고 하면서 인형 사진을 올려놓고 아래다 글을 써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되게 흥미있다 하면서 다음 글을 넘겼는데 도깨비 만들기 2일차인 거예요. 예. 2일차에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직 주기가 오지 않아갖고 시도는 못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름을 붙이면은 효과가 더 좋다라는 얘기가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인형을 이제부터 뭐라고 부르겠다. 여기서는 똘비라고 얘기를 할게요. 네네. 이 인형을 똘비라고 부르겠다. 라고 글을 딱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글은 도깨비 만들기 8일차였어요. 주기가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말로 표현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 인형이 곰돌이 인형같이 좀 귀여운 인형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봉제 인형이 사람 형상을 한 인형이긴 한데 기계에 보이는 그런 현상을 한 인형이었어요. 네. 근데 그 인형의 발에 뭔가 빨갛게 묻어있는 사진을 올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주기가 왔고 구해갖고 묻혔다. 이제부터 이 인형은 도깨비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써놓은 거예요. 이때쯤 봤을 때 누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재밌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어떻게든 간에 결과를 보고 싶잖아요. 네. 그리고 다음 글을 클릭을 했어요. 다음 글은 9일차였어요. 인형에 피를 묻혔고 이름을 붙여서 계속해서 매일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 인형한테 똘비야라고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을 했다. 아직까지 별다른 게 없다. 다음 글을 갔어요. 마찬가지예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똘비야라고 불러주기 시작했다. 아직까지 변화는 없다. 다음 글도 그 다음 글도 그렇게 한 달 정도 이름을 불러줬다. 별다른 반응은 없다. 라는 글만 주구장창 올라와 있는 거예요. 예. 그쯤 보니까 이제 그래 되겠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갖고 누나한테 얘기했죠. 아니 이런 걸 보고 있었냐고. 이거 뭔 한 달 동안 이 짓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 않냐 이러니까 누나가 야 잠깐만 슬아야 잠깐만 있어 한 다음에 목록으로 들어가더니만 80 몇 일 차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때까지 계속 올린 거예요. 80 몇 일 차를 딱 클릭을 딱 하더니만 이거 읽어봐 이러는 거예요. 똑같겠지 싶었어요. 똑같이 이제 80 몇 일 차 거기에도 이름을 불러줬는데 별일이 없었다. 이런 글이 당연히 써있을 줄 알았는데 80 몇 일 차인 그 글을 읽었을 때 나왔던 게 첫 문장이 그거였어요. 오늘 똘비가 내 이름을 불러줬다. 드디어 똘비와 대화를 할 수 있게 됐다. 뭐야? 이 두 문장이 써 있었어요. 다음 글을 바로 찾아서 눌렀죠. 누르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똘비랑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너무 즐거웠다. 또다시 다음 글을 눌렀어요. 또 다음 글을 눌렀는데 오늘은 똘비가 밖에 나갔다 오는 나를 마중 나왔다. 너무 즐겁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게 만약에 진짜면 이게 강령술이 됐든 도깨비를 만든 거든 뭔가를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그렇죠. 맞다면. 이념에 의한 성공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갖고 누나한테 얘기를 했죠. 누나 이거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물어본 거예요. 서로 이게 진짜 가짜일까 진짜일까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암만 생각해도
솔직히 인터넷상에서 뭔가를 주작을 해가지고 어그로를 끄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잖아요. 근데 이 블로그는 분명 저희가 봤을 때 당시에 조회수도 거의 10회 미만으로 찍혀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이 보지 않는 블로그에 본인만의 주작을, 제가 마지막에 봤던 글이 270회차였거든요. 오. 거의 근 1년이에요. 이렇게 보면 거의 네네. 10개월이니까. 이거를 과연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이 이거를 거의 9개월에서 10개월 가까이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거 어쩌면 진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글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다음 글을 다시 눌러갖고 글을 보는데 그때부터는 또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대화했다, 마중 나왔다, 그런 내용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렇게 계속 쭉쭉쭉쭉 넘기다가 한 140인가? 그때쯤까지 왔는데 좀 다른 글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이제 글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드디어 내가 원했던 똘비가 나에게 왔다. 그 똘비한테는 이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딱 써 있는 거예요. 그 인터넷 특유의 그 감성 있잖아요. 얘기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점점점. 딱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글을 딱 읽었는데 날짜만 적혀 있었어요. 제목에. 예를 들어 그냥 147일차 하고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또 다음 글도 뭐 148일차 하고 글이 없어요. 그렇게 한 160일? 그 정도까지 넘어갔던 것 같아요. 자꾸 쭉 넘기다가 글이 이제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다시 글을 쓰기 시작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거를 눌러서 3번 정도 내렸을 때 사진 한 장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사진에 찍힌 게 똘비가 식칼에 찔려 있는 사진이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사진이 올라와 있고 그 아래 글이 써져 있었어요. 똘비도 아니었다. 그래서 뭐가 아니지? 라는 생각으로 다음 글을 눌렀는데 어떤 글이 써 있는 줄 아세요? 도깨비 만들기 1일차. 한번 버렸잖아요. 끝났잖아 얘는. 다시 1일차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이름을 붙였어요. 뭐 예를 들어 그냥 돌비라고 할게 이번엔. 돌비라는 이름을 붙였다. 주기가 오지 않아서 당장은 하지 못하지만 이름만 붙였다. 이런 식으로 딱 써 있는 거예요. 예. 이번 거는 페이스가 좀 빨랐어요. 한 8일차 정도 됐을 때 내 이름을 불러줬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한번 해보고 나니까 속도가 붙는구나. 이러고 나서 또다시 하나 둘씩 막 넘기기 시작을 했거든요. 막 넘기다가 그 두 번째 인형에 한 40일인가 50일차 정도 됐을 때 이번 돌비 같은 경우에는 나랑 잘 맞는 것 같다.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한 다음에 저번과 똑같이 날짜만 올라오고 내용이 없는 글이 몇 번 올라오더니만 한 80일인가? 그 정도가 됐을 때 글이 하나가 또 생기는 거예요. 기괴하다. 되게 이상했어요, 그 블로그. 처음에는 되게 흥미롭게 봤었거든요. 예. 근데 보면 볼수록 뭔가 이게 진짜여도 문제인데 솔직히 어떤 생각까지 했었냐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신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하면서 그렇지. 봤거든요. 예. 근데 무튼간에 그 80일차쯤 되는 그 글을 딱 눌렀는데 돌비는 너무 마음에 든다. 내 이야기를 이해해줬다. 난 이 돌비랑 앞으로 평생을 살 거다. 난 글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다음 글을 이렇게 딱 눌렀어요. 다음 글을 눌렀는데 그 느낌 아세요?
그래서 광기가 느껴진다는 거. 오. 진짜 한 반 페이지 정도가 돌비가 너무 좋아, 돌비가 너무 좋아, 돌비가 너무 좋아 이걸로 도배돼 있었어요. 다음 페이지를 눌렀는데 돌비가 좋아 한 개가 써 있었어요. 아직도 정확하게 기억나요. 이거는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 글로 넘어갔는데 아무것도 안 써 있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글로 넘어갔을 때 칼에 찔린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다음 글을 누르기가 좀 불안해지는 거예요. 왠지 오. 또 1일차로 시작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누나한테 말했어요. 누나 혹시 마지막 글 봤어요? 이러니까 봤대요. 어떻게 끝나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왠지 그냥 보고 있는데 정신 나갈 것 같더라고요, 제가. 와, 이걸 누를까 말까 정말 고민을 하는데 시작한 거 끝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눌렀어요. 일단 다음 글을 또 눌렀는데 제목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목이 원래 이게 1일이든 뭐 10일이든 100일이든 도깨비 만들기 몇 일 차 이런 형식이었거든요. 네. 제목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오늘은 내 이야기를 해보겠다 약간 이런 느낌의 제목이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진짜 장편의 글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고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분이 그 글을 쓸 때 당시겠죠. 그러니까 약 12년 전 얘기겠죠. 네. 12년 전쯤에 23살, 4살쯤 되셨었나 봐요. 본인이 이제 대학교를 중퇴를 하고 취직을 했다 그랬으니까 아마 그때쯤 됐을 것 같아요. 취직을 하고 한 6개월도 안 돼갖고 사내에서 좀 왕따 비슷한 걸 당해갖고 일을 그만두고 나온 거예요. 회사. 예. 그리고 나서부터 약간 우울증 비슷한 게 오셨었나 봐요. 좀 외롭다 막 그런 글들이 되게 많이 써 있었어요. 그리고 별 다른 좀 쓰잘데기 없는 내용 나오다가 뭐 친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좀 별 쓰잘데 없는 얘기 이렇게 좀 나오다가 만들면 되지라는 식의 글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좀 쓰잘데기 없는 얘기가 나오다가 근데 2번이나 실패했다 라는 글이 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내용들은 내가 3번째를 해도 될까? 라는 식의 끝났어요. 다음 글을 눌렀는데 제목이 다시 돌아왔어요. 1일차로. 근데 텀이 한 3개월 정도 되더라고요. 예. 아마 3개월 동안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마지막 그 글을 올려놓고 좀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시 1일차부터 제가 지금까지 2번이나 봤던 그 행동이 한 20일 정도 반복이 되고 글이 더 이상 올라오지 않았어요. 예. 뭔가 너무 흐지부지 끝나버린 거예요, 블로그 자체가. 그래서 누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완결 있는 이야기를 갖고 와야지. 왜 끝나지 않는 이야기를 갖고 왔냐. 아, 너무 찝찝하다. 딱 이러니까 누나가 이렇게 저를 보고 막 웃더니만 쪽지 보내볼까? 이러시는 거예요. 아, 개인 쪽지? 네, 블로그는 보낼 수 있죠. 오, 맞아요. 그러니까 누나 빨리 보내봐요 라고가 된 거죠. 그러니까 누나가 그 자리에서 적당히 이제 잘 말을 다듬어가지고 개인 쪽지를 보냈어요. 한 일주일 정도 연락이 안 왔거든요. 일주일 정도 연락이 안 왔고 저도 그렇게 시간이 가니까 아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정도가 돼버렸고 우리가 쪽지를 보냈다라는 것조차 좀 잊어가고 있을 때쯤 그날도 당직을 쓰는 날이었는데 그 누나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슬아야 쪽지 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쪽지요? 이러니까 야 너 기억 안 나? 왜 우리 그때 예전에 도깨비 만들기 쪽지 왔다고요? 이러니까 왔대요. 7년 전 블로그에다가 쪽지를 남겼는데 쪽지가 왔다고요 이러니까 나도 안 올 줄 알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매일 확인하다 보니까 왔다?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이러니까 그냥
만나보기로 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쪽지가 와서 조금 말을 주고받았대요. 예. 말을 주고받으면서 본인 성별도 밝히고 직업도 밝히고 나이도 밝히고 그러면서 좀 친밀감을 좀 쌓았나 봐요. 그분이, 그 누나가. 그래갖고 한번 만나서 얘기해보자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흘렀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제가 따라갈 순 없잖아요. 그래서 누나한테 꼭 후기를 들려달라. 이거는 나한테는 꼭 필요한 후기다. 그러니까 꼭 후기를 들려달라. 이렇게 진짜 신신당부를 하고 약속 장소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그 후기를 들려주시는데 오더니만 막 웃는 거예요. 아이고야 진짜 미치겠다 하면서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이러니까 야 나는 이거 진짜 솔직히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광기 어린 그냥 주작? 그런 걸로 생각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게 아니면 뭔데요? 이러니까 야 이 사람 진짜 했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했다고요? 그거 어떻게 됐는데요? 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만나갖고 얘기를 들은 게 만났을 때 모습이나 그런 게 저희가 봤던 글에 있던 것처럼 막 히키코모리처럼 보이지 않고 뭔가 외로워 보이지도 않고 그냥 좀 멀끔한 그런 여성분이셨대요. 예. 그래서 이런 분이 과거에 이런 행적을 남겼다라고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갖고 아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이 누나도 되게 사람이랑 금방 친해지거든요. 맥주 한잔 하러 간 거예요. 그렇게 떠들다가 맥주 한잔 하면서 일부러 술을 좀 많이 먹였대요. 정확하게 들어보려고. 그러니까 술에 좀 취하니까 이분이 하신다는 말씀이 아 진짜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이불킥감이다 이거는. 오. 와 진짜 생각만 해도 지금 너무 쪽팔려가지고 예. 상상도 할 수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자기를 비하하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쪽팔린 거죠. 자기가 7년 전에 블로그에 남겨놓은 글을 보고 쪽지를 보내갖고 결국 만나게 된 건데 자기가 7년 전에 글을 써놨던 게 자기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쪽팔린 일이잖아요. 미성년자가 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성인이 막 도깨비 만들겠다고 거의 9달에서 10달을 그 짓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막 그러길래 이제 그 누나가 그랬대요. 아유 뭐 다 그럴 수 있는 거다. 그래도 딱히 별일은 없었잖아요. 그냥 뭐 외로워가지고 그러신 거 아니겠어요. 막 이런 식으로 좀 좋게 넘기려고 그랬대요. 예. 근데 갑자기 그분이 정색을 하더니만 쪽팔린 기억은 맞는데 좋은 기억은 아니었어요. 이러더래요. 예. 그래서 왜요? 이러니까 그거 성공했어요. 이러더래요. 헐. 진짜 뜬금없이 갑자기 성공했대요. 예. 그래서 아니 글로는 봤다. 뭐 이름 불러주고 막 마중 나오고 그랬다 그러지 않냐. 그럼 그거 얘기하시는 거냐 이러니까 저 글로 남긴 거 말고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뭐 겪으셨어 이러니까 혹시 제 글 다 보셨어요? 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다 봤다. 딱히 뭐 이상한 점은 좀 못 느꼈다. 왜 그러시냐 이러니까 그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아니 저는 이상한 거 못 느꼈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다는 말씀이 저 글 쓸 때 본문 내용 무조건 집어넣는다고. 어느 날 보니까 제목만 적혀 있는 글이 써 있었어요. 이 말을 하더래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들 분명 글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말씀은 뭐야. 자기가 성공했대요. 그래서 진짜 막 밤새 막 대화하고 그랬대요, 이분이랑. 밤새 막 대화하고 자기 힘들었던 일 막 털어놓고 그랬는데 어느 날
잠을 자다가 눈을 딱 떴는데 컴퓨터가 켜져 있더래요. 뭐지? 왜 컴퓨터가 켜져 있지? 이런 생각으로 꺼야 되잖아요. 전기세 아까우니까. 딱 일어나가지고 컴퓨터를 이제 딱 끄려고 하는데 의자에 인형이 놓여져 있더래요. 그게 며칠 정도 반복이 되더래요. 근데 이분은 이미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딱히 본인이 글을 쓸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래도 블로그 한번 확인해 볼까? 라고 하면서 블로그를 딱 열었는데 자기가 쓰지 않은 일일차들이 다 적혀 있더래요. 본문 내용이 없는 채. 순간 그걸 보더니만 아차 싶어갖고 그래서 올린 사진이 치칼로 인형을 찍은 사진이래요. 오. 근데 그 인형이 없으니까 본인이 너무 불안하더래요. 갑자기. 예. 그래서 2회차를 시작을 했던 거예요. 2회차도 비슷한 일을 겪었고 다시 칼로 찔렀고 네. 그리고 나서 3개월 정도 후에 고민을 하고 하다가 세 번째를 시도를 했는데 얘는 좀 빨랐대요. 첫 번째 때 오래 걸렸고 두 번째 때 조금 오래 걸렸고 세 번째는 빨랐대요. 그리고 나는 이 짓을 다시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네. 세 번째가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불러줬대요. 며칠이 되지 않아갖고. 그래서 세 번째 애한테 이제 걔도 이름을 붙여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아이고 누구야 너도 드디어 됐구나 이러면서 되게 기분 좋게 그 애 이름을 불렀는데 붙여줬던 그 애 이름을 불렀는데 나 똘비인데 이러더래요. 아닌가? 돌비인가? 이러더래요. 순간 멍해지더래요. 뭐지? 얘가 뭔 소리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딱 하자마자 이번에도 찌를 거야? 이러더래요. 바로 찌르고 나서 태워버리고 그 뒤로는 다시 진행을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술자리에서 하더래요. 갖고 막 그냥 어떻게든 간에 분위기 풀고 마무리가 될 때쯤에 이제 그분이 막 예. 다시 이제 현타가 오신 거예요. 진짜 내가 왜 그때 나 어린 마음에 왜 그런 글을 남겼지? 막 이러면서 현타가 오신 거예요, 또. 그래서 누나가 그냥 옆에서 그냥 아이고 그냥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막 이러면서 적당히 놀아주다가 헤어졌대요, 그날 그렇게. 예. 그날 헤어지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씻고 컴퓨터를 켜가지고 그 블로그를 찾아 들어갔대요. 그 누나랑 저 같은 경우에 그 블로그의 이름을 알잖아요. 바로 찾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게 다 지워져 있더래요. 그치. 흑역사니까. 네, 그래갖고 그 다음날 저한테 와서 깔깔깔깔거리면서 웃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얘기 들으면서 와 진짜 신기하다.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막 들던 거예요. 예. 누나한테 그랬어요. 누나, 혹시 누나도 여자니까, 어쨌든 여자니까, 여자처럼 보이진 않지만 여자니까 갖고 놀던 인형 있냐? 라고 물어봤어요. 예. 누나가 몇 개 있지?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누나한테. 누나, 해볼래요? 이랬어요. 그 누나가 되게 고민하시더라고요. 해볼까? 이게 될까? 막 이런 식으로 저희들끼리 엄청 떠들고 있었거든요. 하면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지나가시던 감독님이 저희 얘기하는 거 이렇게 듣더니만 니들 뭔 얘기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상황 설명을 이제 다 했죠. 그날 저녁에 그 글을 보게 된 이야기부터 그분을 실제로 우연히 만나게 된 이야기,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우리가 실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다 감독님한테 주구주구 얘기를 하니까 감독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도깨비 아니라 그거 강령술이라고. 그렇지. 그런 느낌이지. 생각을 해보니까 많이 비슷한 거예요. 도깨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강령술 하는 과정이나 되게 비슷한 게 많더라고요. 근데 웬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도깨비를 만든다라는 그거 하나에 꽂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게 강령술과 되게 비슷한 접점이 많네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다가 감독님이 그거 강령술이잖아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이거 나홀로 숨바꼭질이랑 많이 비슷하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도 자기도 모르게 강령술 한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기 혼났죠. 감독님한테. 그거를 실제로 하려고 하냐. 심지어 피도 하필 써도 그런 피를 쓸 생각을 하냐. 난리 난다. 그러면서 그런 말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속학에서 여성의 그 혈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는데요. 네. 일반적인 사람이 흘리는 피랑은 좀 다른 의미래요. 그게 어쨌든 하나의 생명이 탄생을 하려다가 못하고 나서 나오게 된 그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잉태를 못했으니까. 네, 그래서 그거에 굉장히 의미를 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아마 성공률이 올라갔고, 센 애가 온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뭔가 그 의미일 것 같았는데, 그런 의미가 있다. 라고 또 이야기를 들으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 이야기 들으니까 뭔가 이야기 내내 뭔가 오싹하면서 좀 추운 느낌 드네, 이것도.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이거. 흥미가 있긴 하네. 도대체 뭘까? 재밌게 봤던 글이었고, 재밌게 봤던 이야기죠, 이거는. 야, 그러면 그 누나에게는 뭐 더 이상 이상한 일이나 이런 거는 없었던 거죠?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도 저랑 같이 일하시는 그 누님분이랑은 종종 몇 번 만나셨다 그러더라고요. 예. 딱히 이제 제대로 물어보진 않았는데, 좀 지나고 나서 문득 생각나가지고, 그분 어떻게 지내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은 있어요. 근데 진짜 확실히 지금 시청자분들도 이해를 하고 계신 게 왜 유독 양밥에 그런 이야기들이 몇 번 있었잖아요. 시들무에도 그 한 달에 한 번 하는 마법에 그거를 양밥에 같이 끼워 넣어놨다? 그게 괜히 그런 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확한 이유는 몰랐거든요. 왜 그걸 넣어놓지? 이 생각을 했는데 아마 이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 좀 더 강력한 거를 불러내기 위한 그런 느낌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고, 오늘 아스라님 정말 궁금하게끔 만드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항상 소름 돋게 만들어주셔서 고맙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와, 도깨비 만들기. 그게 그냥 일종의 강령술로 귀신이 왔던 걸까요? 아니면 도깨비가 진짜 왔던 걸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도깨비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뭐 실제로 보거나 이런 경우가 정말 드물기 때문에 그게 단순히 귀신이었을지 도깨비였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호기심에라도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갱년기님, 아주 볼이 빨가신 갱년기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갱년기님도 귀신을 좀 여러 번 목격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들무에 찾아오셨고 또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일진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네, 반갑습니다. 오늘 찾아와 주셨는데 일단은 귀신을 본 적이 몇 번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도대체 어떤 일들을 겪으셨는지 저희가 한번 들어볼 건데 그때 당시 네.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신가요? 그럼요, 이게 인생에 좀 많이 트라우마가 됐던 얘기고,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좀 솔직히 좀 많이 들어봤어요. 이 돌비 라디오 방송을 많이 들으면서 저랑 비슷한 사연 있으신 분도 많았고, 소위 영가를 보신다는 분들이라고 하는데, 제가 영가를 본다 안 본다, 영안이 떴다 안 떴다는 제가 뭐 섣불리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제 눈에는 그렇죠. 똑같은 사람으로 보여서. 그런데 지나서 보면 그게 영가였다는 걸 좀 그런 경우가 좀 많아갖고. 오, 귀신이었던 경우가 많았구나.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20살 초 때까지 좀 심각했어요. 그때 얘기가 거의 주가 돼요. 어떤 일들을 겪어 오셨는지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볼갱입니다. 오, 시크한데? 오, 센데? 볼갱입니다. 제가 나이가 40대 초반이에요. 한 고3 때 여름방학 때 있었던 일인데, 그때 여자친구하고 그 여자친구 친구 2명하고 그 친구 남자친구들 해서 총 저까지 포함해서 6명이 놀러 가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봄 때부터 준비를 했거든요. 서로 알바를 하면서.
그래서 여름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 제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그 시에서 좀 그 버스로 치면 종점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 거죠. 저는 중간에 살고 있었고, 그날 여행 가기 전날 여자친구네 집에서 다 같이 모여서 하루 자고 그 다음날 출발하자 이런 상황이었고, 그 여자친구네 집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평일엔 타지에서 일을 하셔갖고, 평일 같은 경우는 동생하고 이제 여자친구만 집에 있었었고, 그렇게 있었던 집에 집이 비어있는 상황이었어요. 동생도 네. 나갔었고 그날. 근데 이제 그날 제가 동점에서 내려갔고, 그 여자친구네 집을 가려면 골목길로 들어가서, 골목길 같은 경우가 되게 어두웠어요. 어둡고 여름이어서 날도 덥고 막 습하고 한데, 가로등이 네. 한 제 체감상 한 50m당 하나씩 그렇게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되게 어둑한 동네였고 유동인구도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고 있는데, 그 골목길이 약간 S자 코스라고 해서 약간 좀 일직선상의 길이 아니라 이게 좀 꼬불꼬불 돌아가는 길 있죠. 그래서 이제 가고 있는데 전방 한 150m? 그래서 가로등 밑에서 사람이 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고 있었는데, 좀 가다가 다음 가로등 쪽에서 마주쳤는데, 이 사람이 여름에 날도 덥고 한데 누가 봐도 노숙자 같으신 복장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냥 머리는 머틀도사처럼 더부룩하셨고, 그다음에 카키색의 잠바를 입고 계셨어요. 검정색 바지에. 그래서 저는 섬찟했죠. 갑자기 이 더운 날에 저렇게 입고 돌아다니시니까. 가만히 있는데 뭐 땀도 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냥 딱 지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이분 오른쪽을 지나갔어요. 근데 이분도 제 오른쪽을 지나가겠죠. 그래서 지나가는데 이분이 제 오른쪽 팔목을 딱 잡으시면서, 저기요, 혹시 이 동네 사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저도 당황해갖고, 무슨 일이시냐, 갑자기 팔을 잡고 그러시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 동네 사는데 그쪽을 본 적이 없다, 자기는. 딱 그런, 갑자기 생뚱맞게 그런 말을 하니까 저도 당황스러운데,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나.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쪽하고. 그래서 갑자기 이제 고개를 싹 돌리시면서 한 주택을 보시더라고요. 빌라인데 반지하 쪽 그쪽 방면을 계속 중시를 하면서 욕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당황스럽고, 좀 뭔가 좀 이게 무슨 상황인가 좀 혼돈이 되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왼손으로 어떤 집을 가리키면서 입맛을 다셔요, 계속. 그때부터 약간 소름이 좀 돋더라고요. 이 노숙자 같으신 분이 손을 잡고 갑자기 욕을 하면서 대도 하는 말을 계속 하고 있고 욕을 하면서 막 입맛 다시고 있어서, 저는 순간 너무 깨름직해서 손을 뿌리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힘을 상당히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가 이상하다, 그 소리라도 질러야 되나 막 그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고개도 안 돌리고 그 집을 바라보면서, 그 집이 빌라에 반지하 불빛이 들어온 집이었어요. 그 집을 가리키면서 저 여자 진짜 맛있겠네 딱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한 집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정말 세게 팔을 뿌리쳤어요, 저도. 팔을 뿌리치면서 뭐 하는 거냐고 당신 지금. 그랬더니 제가 있으나 없으나 신경도 안 써요. 그냥 계속 저 여자 아쉬운데 막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갖고 욕을, 진짜 쌍욕을 퍼부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사람이 저를 쳐다보면서 왜 너는 안 땡겨?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약간 좀 욱한 성격이 있어갖고 욕을 하면서 당신 내 경찰에 신고할 거다, 지금 뭐 하는 거냐 했더니 그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신고해봐. 뭐라고 할 거야? 지나가다 행인 만나서 이런 말 했다고 신고할 거야? 한번 해봐. 앞에서 그러더라고요. 이거 이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겠다, 이거 제정신 아니다 이 사람. 그래서 쌍욕을 하고 갔어요, 그냥 제가. 쭉 가면서 좀 멀어졌다 생각해서 뒤를 돌아봤는데 아직도 그 가로등 밑에서 그 집을 보면서 응시를 하면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상하다 진짜 저 사람, 여기 빨리 벗어나야겠다 하고 제가 좀 더 걸어갔어요. 계속 걸어갔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뒤를 슬금슬금 쳐다보면서 갔죠. 근데 그 사람도 슬슬 없어지더라고요. 이제 가로등에서 사라지는 것과 가나보다. 나도 빨리 가야겠다. 이제 한 10분 정도 더 걸어가면 S자 코스만 꺾여가면 이제 여자친구네 집이니까 빨리 가야겠다. 발걸음을 빨리 재촉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누가 빠른 경보 수준으로 이렇게 오는 소리가 들려. 그 동네가 너무 조용해서 저쪽에서 소리 질러도 다 들리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뒤를 싹 돌아봤는데 가로등 밑에서 누군가 뛰어와요, 저 멀리서. 그 사람인가? 반신반인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계속 뒤를 돌아보고 가고 있는데 가로등에서 그 사람이 형체가 딱 보이는 순간 갑자기 본능적으로 살아야 된다, 뛰어야 된다, 저 사람이 날 따라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뛰었죠, 계속 저도.
그냥 뛰었어요. 어차피 뭐 뛰어가면 5분 거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이 날 따라오냐 안 따라오냐 이런 것보다 뒤에서 누군가 막 뛰어오는데 아무 목적 없이 뛰어오니까 괜히 무서워지는 거예요. 저도 막 뛰어가는데 뒤를 돌아봤더니 생각보다 이 사람이 엄청 빠른 거예요. 봤는데 이 사람이 달려오는 이 모션이, 왜 사람이 달리면 왼발이 앞으로 나가면 오른팔이 올라오고 오른발이 나가면 왼팔이 올라오잖아요. 교차로 맹구가 아닌 이상 왼팔 같이 안 올라가잖아요. 이 사람이 왼팔은 올라오는데 오른손은 고정이 돼 있어요. 성화봉송하는 것처럼 뭘 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를 유심히 이 사람이 뭘 들고 있냐 그거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일단 뛰어서 도망가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일단 최대한 빨리 뛰고 뒤를 잠깐 실끌실끌 보는데 거의 한 2, 3m? 이 사람이 진짜 웃으면서 따라오는데 거의 맨 얼굴로 따라오는 거예요. 힘든 내색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부터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심장을 터질 것 같고. 그리고 앞을 보는 순간 제가 기절했어요. 기억이 없어요. 그 뒤로 기억이. 그러고 나서 눈을 딱 떴을 때 제 눈에 보였던 건 여자친구랑 여자친구 친구 2명하고 남자애 2. 그리고 저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자친구의 다른 친구 한 명, 어떤 전화하는 아저씨한테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갑자기 저를 딱 보더니 뭐라 하는데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들렸다가 좀 정신을 좀 차리고 들어보니까, 아니 학생 갑자기 왜 이렇게 뛰어나오면 어떡해. 제가 차에 부딪힌 거예요. 고개를 돌리고 또 S자 코스 꺾자마자 바로 부딪힌 거예요. 그냥 1톤 차에 부딪혔는데 희한하게 몸이 멀쩡한 거예요. 입술만 터지고 몸이 멀쩡했어요. 진짜. 그래서 일단 정신을 차리고, 분명히 내 뒤에서 따라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보이지도 않고, 친구들은 괜찮냐,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저씨도 병원 가자, 데리고 가야 된다 하면서 잠깐 기다려보셔. 정신 좀 차려보고 좀 상황 좀 보고 좀 얘기합시다. 저도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서 잠깐 좀 정신 좀 차려보자. 뒤에서 분명히 누가 따라오는 것까지 기억이 났는데 앞에서 차가 라이트가 비쳤으면 내가 알았을 텐데 그것도 못 봤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일단 내일 여행을 가야 되고 애들도 기대를 했던 여행인데 제가 여기서 병원에서 입원을 해버리면, 아픈 것도 없었는데 입원을 해버리면 이 친구들이 너무 실망을 할까봐 아저씨한테 저 몸 괜찮으니까 연락처만 주고 가셔라. 제가 정말 몸이 아파서 정말 힘들 것 같으면 전화 드리고 같이 병원 가시면 제가 할 거다. 제가 신고 안 하겠다. 아저씨가 안 된다고. 지금 무조건 병원 가야 된다고. 이거. 괜찮으니까 가시라고. 그냥 진짜 가시라고. 친구들도 막 만류했죠. 병원 가라 하는데 나 진짜 괜찮다. 그러고 나서 아저씨 보내고 나서 여자친구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니네 어떻게 나왔냐라고 물어봤더니, 네가 거의 도착할 시간이 됐는데 너무 안 와서 여자친구의 다른 남자애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대요. 2층에서 창문에서 매달려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대요. 그랬는데 갑자기 밑에서 쿵 소리가 나길래 누군가 사고가 났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대요. 차가 픽 하고 쓴 걸 들었으니까. 밑에 차 사고 났다. 야 저거 혹시 걔 아니냐라고 불현듯 생각해서 다 내려왔다는데 아니라다 하니까 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목격을 했는데 너가 생각보다 빨리 깨어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친구도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길래 제가 이렇게 생긴 사람이 나를 따라왔다. 근데 그냥 따라온 게 아니라 오른손에 뭘 쥐고 날 줄이듯이 따라왔다. 그러다 사고가 난 거다.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사시는 약간 정신이 좀 온전하지 않은 분인데, 여자친구가 이 동네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웬만한 이웃분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집의 부모님인데 그 부모님들은 되게 성격도 좋으시고 너무 화나신 분들이라 그 아들을 가끔 슈퍼에 데리고 온대요. 그래서 봤다.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 조심해라 했더니, 우리 뭐 영화에서 보면은 약간 정신 좀 안 좋으신 분들이 나비 날아다니면 나비야 이리 와 하면서 뭐 따라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영화에서 보면 그런 거밖에 못 봤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너무 착하셔서 자기는 되게 치근하게 봤대요. 되게 불쌍하다 생각을 했대요. 항상 그 사람 볼 때마다. 근데 이 얘기 듣고서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대. 아예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거 겪었으니까 넌 일단 조심해라. 그러면서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가고 이제 돌아오면서 여자친구 데려다 주고 이제 가고 있는데, 그 여자친구가 그 분이 저 빌라에 사신다. 그래서 가리키는 빌라가 처음에 그 사람이 저 여자 막 뭐라고 했던 그 빌라인 거예요. 같은 빌라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했던 빌라도 이 빌라다. 그랬더니 그래? 근데 그분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지나가길래 일단 여자친구 데려다 주고 다시 왔어요.
저도 집에 가려고 다시 나와야 되니까 다시 오고 있는데 그 빌라 앞에서 노부부를 만났는데 그 빌라 쪽으로 들어가시려고 하길래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오지랖이 발동을 해서 그 어르신들한테 죄송한데 저기요 좀 뭐 좀 물어볼게요 선생님.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혹시 이런 인상착의에 계신 분이 이 빌라에 사신다 들었는데 이 빌라에 혹시 사시는 분이 맞냐. 그랬더니 어르신께서 갑자기 의아한 듯이 쳐다보면서 그건 갑자기 왜 물어보시냐라고 되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분을 뵀는데 이분이 저한테 좀 이상한 소리를 하셔서 좀 조심하시라고 좀 얘기를 한다. 그랬더니 그럴 리가 없다. 걔 내 아들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따라왔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저는. 예? 그러시냐. 죄송하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좀 안 좋은 얘기를 하셔서 요새 좀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병원에 데려가야 되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어떻게 생겼냐고 다시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더벅머리에 약간 카키색 잠바에 검은색 바지 입고 계셨다. 그랬더니 인상착의 들어봤을 땐 자기 아들이 맞대요. 그리고 정황상 자기 아들도 맞대요. 그래서 언제 보셨냐 우리 아들을. 그랬더니 한 4, 5일 전에 뵀다. 그랬더니 그럼 우리 아들이 아니라고 딱 잘라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무슨 소리시냐. 방금 아들이라고 하지 않으셨냐 했더니 그분 아들은 보름 전에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저는 황당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성인 될 때까지. 이렇게 제가 쫓기면서 이런 경우는 흔치 않고 막 이렇게 사람처럼 보는데 이게 영가인지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것도 많았고 그런 경우 있었는데 이렇게 막 집중적으로 막 뭐 줄을 듯이 따라온 건 제가 지금 거의 뭐 손꼽아 보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그럼 제가 사람을 잘못 봤네요 하고 왔어요. 왜냐면 돌아가셨다는데 그분한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렇지. 예. 오면서 이제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했죠. 야, 내가 지금 그분 부모님을 만났는데 돌아가셨다더라, 보름 전에.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자기는 그건 몰랐다. 그런 거 몰랐는데 그럼 너가 본 건 다른 사람을 본 것 같다. 이 동네 내가 너 데려다 주면서 그런 사람 내가 거기서 처음 봤지만 너도 그때 인정하지 않았냐. 인상착의가 그 사람이 맞다면서. 그리고 내가 솔직히 네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밤중에 거길 왜 뛰어가냐 뜬금없이.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아닐 거라고 되게 둥글둥글하게 살더라고요. 아닐 거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긴 하죠. 안 믿었을 때. 그래서 이게 제가 겪은 수위가 좀 약한 얘기라서 좀 편하게 얘기한 거예요. 예. 첫 번째 얘기가. 그럼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노숙자처럼 보였던 그 남성분이 귀신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 남성분이 쫓아와서 도망치다가 기절을 했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차에 치였던 거다. 그러면 그렇죠. 홀렸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좀 되게 아이러니한 게 네.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얘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제가 7살 때 저희 동네 한 살 터울 있던 형이 하나 있었어요. 그 동네 집에 처음 놀러 갔을 때 그 형이 이제 자기네 집 처음 초대하니까 할아버지 방이 따로 있으셔서 할아버지가 좀 나가셨으니까 여기서 잠깐 놀자 우리. 그래서 갔는데 이 형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화장실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는데 미닫이 문이었어요. 미닫이 문 닫고 나 빨리 갔다 올게 하고 나갔는데 갑자기 문이 싹 열리면서 할머니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얼굴이 되게 온화하셨어요. 되게 진짜 인자하시고 특이한 거는 정말 순백의 흰색 버선을 신고 위에는 꽃무늬 조끼 할머니들이 입고 다니시는 그런 조끼 알죠. 입으시면서 너 누구니 했더니 저 돌비 형 동네 동생인데요. 놀러 오자 그래서 왔어요. 그래 우리 손주 따라왔구나. 그래 우리 할미가 뭐 사탕 줄까 하더니 그 테이블 위에 사랑빵 캔디라고 혹시 아시나요? 알죠. 옛날 사람들 많이 알록달록한 아시죠? 거.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색깔도 이렇게 흰색 색깔 하나를 꺼내서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먹었죠. 감사합니다 하고 먹고 그래 그럼 우리 돌비랑 재밌게 놀다가 들어가 하더니 할머니 나가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형이 들어왔어요. 다시 이제 화장실 갔다가 그랬더니 야 우리 근데 뭐 하고 놀까 하는데 제가 형 뭐 하고 놀지 하는데 제가 오물오물 하고 있으니까 야 너 근데 너 뭐 먹냐? 그래서 나 사탕 먹는데? 뭐 사탕 집에서 갖고 왔어? 아니 할머니가 주셨는데 했더니 할머니? 누구 할머니? 형네 할머니 했더니 너 우리 할머니 봤어? 갑자기 뜬금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사탕 주고 가셨는데? 사탕을 주고 가셨다고? 어디서? 저기 사랑빵 캔디 통해서 꺼내줬다고.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하더니 그 형님이 사랑빵 캔디 열었는데 라이터밖에 없어요. 정말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제가
그 형도 너 거짓말쟁이라고, 너 집에서 사탕 갖고 와놓고서 너 지금 나한테 거짓말한다고. 되게 그때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갖고 제가 처음엔 남들도 다 그렇다 생각을 했는데 크면서 이런 거 보니까 내가 남들과 다르진 않구나라는 걸 좀 느꼈거든요. 아니 잠깐만. 그러면 입에 오물오물 먹고 있었던 게 사탕이긴 했어요? 네, 사탕은 맞아요. 제가 색깔도 얘기했잖아요. 흰색이라고. 전 그때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 기억을. 아니 그 그 사탕은 색깔을 또 왜 어디서 기억을 나온 거야? 하냐면 그 할머니가 그 사탕을 주시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넌 아직 애가 어리고 맑아서 흰색 줄게 이러면서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색깔을 아직도 기억해요. 근데 이게 제가 두 번째 얘기에서 이제 제 친구 얘기를 할 건데 이 친구 때문에 네. 제가 좀 고마운 점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를 좀 많이 좀 없애준 친구라서 지금은 많이 보진 않고 가끔 봐요. 1년에 한두 번? 가끔? 지금 많이 줄었어요. 빈도수가 고등학생 때 비해서. 지금 들어보니까 갱년기님께서는 예. 그거네요. 가끔씩 보는 분. 그렇죠. 보는데 이거를 굳이 내색해서 얘기해봤자 너 맞네요. 거짓말쟁이 그런 게 어딨어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살면서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이제까지 크면서. 그래서 정말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용기 되게 많이 내신 건데 여기도 믿을 분들은 믿고 안 믿을 분들은 안 믿지만 그래도 믿어주시는 그렇죠. 분들이 그냥 더 많아요. 예. 그냥 재미로 들으시고 네네. 그냥 뭐 이런 일도 있구나 그냥 그렇죠. 우스갯소리 들으시면 되실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야기 한번 갈게요. 두 번째 얘기는 좀 더 이전 얘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로 들어가면 낯선 환경이고 친구들도 서로 서먹서먹하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처음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 한 20년, 25년 정도 되는 반에 애들도 많았어요. 반도 많았고 막 반에 한 4, 50명 되고 막 13반까지도 있고 그랬었는데 삶이 바글바글했죠 그때는. 네.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키가 작아서 두 번째 자리에 앉았는데 대각선 앞에 앉은 친구가 키가 작고 얼굴도 하얗고 정말 선생님이 똘똘아 이리 와보면 그 친구가 나갈 정도로 정말 똑똑한 친구였어요. 그 친구를 이제 돌비라고 할게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1학년 때는 말수도 없고 조용하고 친구들도 많이 없었어요. 전 뒷자리에 있으니까 가끔 얘기도 하고 말장난도 쳐주고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중 2학년 때도 같은 반이었는데 똑같은 자리가 된 거예요. 제가 예. 뒤에 앉아있고 그 친구가 대각선으로 앉아있고 이제 하루는 이제 종례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는 다들 막 난리 나잖아요. 누가 고성방가 잘하나 막 시끄럽게 떠들고 있다가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선생님이 들어오시고 종례를 시작하는데 돌비가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막 공부하는 척을 하고 있더라고요. 원래 그런 예. 친구가 아닌데 저도 뒤에서 보고 있는데 좀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조용히 뭐 소근소근 하는데 이게 말을 하는데 들릴 듯 안 들릴 듯 하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데. 선생님도 바로 교탁 앞에니까 들리실 거 아니에요. 찔끔찔끔 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보시더니 다시 또 정리를 막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말소리가 조금씩 커져요. 톤이. 조금씩 커지는데 뒤에서도 이제 들려요.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근데 일단 한국말은 아니에요. 한국말도 아니고 뭐 영어도 아니고 라틴어도 아니고 이 세상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방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기독교여서 이 친구가 기독교인가요? 방언을 하네? 근데 종례 시간에 갑자기 뜬금없이? 이 생각을 했죠. 이제 선생님도 좀 이상하다 싶으셔서 돌비야 어디 아프니? 저 계속 보는데 이 친구가 돌비라는 친구가 고개도 안 들고 계속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갑자기 반에 정적이 일어나면서 다 시선이 그 친구한테 가는 거죠. 이제 선생님도 이상하다 싶었는지 돌비야 잠깐 나가자. 야 종례 끝낼 테니까 다들 집에 가라 하고 선생님이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날 이 친구가 돌비가 학교를 안 왔어요. 학교를 안 오고 이제 며칠 동안 계속 결석만 하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부모님께서 이 친구를 자퇴를 시킨다고 한 거예요. 그 시대에 자퇴라는 건 되게 컸어요. 자퇴라는 건 진짜 뭐 정말 큰 일이었는데 그때 교장 선생님, 교관 선생님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친구가 공부를 너무 잘해서 교장, 교관 선생님도 되게 주시를 하던 친구인데 부모님이 갑자기 자퇴를 시킨다고 하니까 굳고 말리셨죠. 안 된다. 자퇴는 안 된다. 왜 애를 자퇴시키려고 하냐고 중학생은 내가 너무 아프다 뭐 들리는 얘기는 그러더라고요. 결론은 자퇴를 했어요. 자퇴를 하고 저도 고등학교 진학을 하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1 때 그때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와서 선생님인데 잘 지내냐 뭐 이런 얘기 하시더니 갑자기 돌비가 친구들을 너무 보고 싶어 하는데 니네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이 되냐? 너 혹시 연락되는 친구들 있냐? 저 누구누구랑 연락이 됩니다. 하더니 그럼 그 친구들을 해서 연락해서 몇 시까지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해주고 나한테 연락 한번 달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실래? 다 연락을 돌렸죠. 4-5명 정도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그러면 이번 주 일요일 날
어디에서 만나자. 그때는 당시는 이제 핸드폰이 보편이 안 됐던 상황이라 주소를 알아도 뭐 저희가 뭐 군인도 아니고 그냥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나이대는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그때 한 저까지 포함해서 5명이 만났어요. 만나서 가갖고 그 동네 가서 담임선생님을 만났어요. 담임선생님 거기서 기다리고 계셨고 저희 만나서 가면서 이제 집 앞에 갔는데 2층짜리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래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근데 얘들아 돌비가 지금 아파 많이. 니네가 혹시 올라가서 돌비가 좀 많이 아프더라도 좀 내색한치 않고 친구로서 좀 따뜻하게 좀 인사 좀 하고 말을 했으면 좋겠다 선생님은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올라갔어요. 2층에 올라갔고 현관문을 딱 열었는데 저는 일단 저희 큰 집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향냄새를 잘 알아요. 근데 향냄새는 향냄새인데 이게 시중에서 파는 향냄새는 아니에요. 처음 맡아본 냄새였어요. 그리고 제 시야에는 어머님의 거실에 앉아 계셨고 신부님이 앉아 계셨어요. 그러면서 신부님이 딱 일어나셔서 어머님 친구들이 왔네요. 여기 가보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만 계신 거예요. 돌비는 없고. 그래서 일단 어머니께서 얘들아 왔니? 그러면서 이제 좀 앉아라 해서 그 거실에 이제 원형으로 앉았죠. 그럼 이제 먼저 앉고 어머니께서 다과 같은 거 갖다 주시면서 와줘서 고맙다. 돌비가 좀 많이 아픈데 지금 학교 다녔을 때 친구들을 너무 애타게 보고 싶다고 그래갖고 부득이하게 선생님 통해서 너한테 연락을 했어. 와줘서 정말 고맙다고. 돌비도 반가워할 거다. 막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정작 주인공은 없잖아요 지금. 이상하다 싶었죠. 그랬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돌비야 친구들 왔어. 너 보고 싶어하는 친구들 왔어. 나와봐.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거실 앞에 방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이 친구가 나오는데 문을 딱 열고 나오는데 눈을 감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애들이 멀뚱멀뚱 쳐다봤죠. 보고 나오니까 돌비야 반갑다. 형식성 인사를 했죠. 처음에는. 예? 그럼 이제 나오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우리 강씨 아시죠? 중국 영어 강씨. 눈 감은 상태로 팔을 앞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앞으로 걸어 나와요. 눈을 감은 상태로 어디 부딪히지도 않고 그냥 일자로 쭉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애들이 뭐지 저거? 왜 저러지 갑자기? 많이 아프긴 정말 많이 아픈가 보다 제가. 정말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 친구들도 다 비슷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뭐 어차피 친구니까 반갑다 왔는데 인사라도 하자 우리 막 그래서 막 서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눈을 딱 뜨는데 우리 그 링 영화 아시죠? 알죠. 사다코처럼 검은 눈동자가 천장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밑에 앉아 있잖아요 지금. 이제 위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흰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상태로 수건 돌리기 하듯이 저희 원형을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이 친구가. 처음에는 그 모습도 정말 무서운데 이 친구가 갑자기 뒤를 계속 도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해코지 한다는 생각이 불현듯 드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 상황이.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들도 다 얼굴이 사색이 돼 있어요. 지금 다들 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이 친구가 종교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는 죄를 지었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죄를 씻어야 됩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도는 거예요. 자꾸 죄를 지었다,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도는데 선생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다 굳었어요. 고개도 못 들어요. 그 친구를 못 쳐다봤어요. 너무 무서워서. 어머님께서 이제 하다 안 되셨는지 강제로 그 친구를 들여보내세요. 방에. 문 닫으시고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미안하다 얘들아 정말 왔는데 아직 돌비가 많이 아파서 지금 너네한테 정말 이런 모습 보이기 싫은 내가 아직 많이 아픈 것 같아. 그러면서 저희는 그냥 멋쩍게 대답밖에 못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 상황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 없었고 나중에 친구한테 물었더니 다 그랬대요. 다. 그러고 나와서 이제 다 나왔어요. 나왔는데 선생님이 밥 먹고 가라 뭐 떨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누가 밥을 먹고 가겠어요. 선생님 갈게요. 다 갈게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 친구 소식을 못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동네에서 제가 그 친구를 만났어요. 길에서. 이 친구가 저희 동네에 올 일이 정말 없는 친구인데 인도에서 저는 내려가고 있었고 이 친구는 올라오고 있었는데 전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이 친구를. 처음에는 못 알아보다가 이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땡땡아 딱 하길래 자세히 보니까 돌비인 거예요. 그래서 돌비야. 그 1년 전에 그런 모습이 오마주 되면서 순간 저도 떨리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아무렇지도 않게 잘 지냈어? 요즘 뭐하고 지내? 뭐 아무렇지도 않게 물어보길래 얘가 많이 치료가 됐나 보다. 오.
그래서 반갑게, 돌비야, 그래, 너 괜찮냐? 나 잘 지내는데 몸 많이 괜찮아졌어? 많이 괜찮아졌고, 너 어디가? 막 저한테 물어보길래, 나 이제 집에 좀 가려고 했더니, 이 동네 살아? 그래서, 나 이 동네 살지? 너 근데 어쩐 일이야? 했더니, 나 이 동네 학원 왔어. 근데 이 동네 학원이 없거든요. 그 동네 학원이 없어요. 물론 뭐 저 멀리 가는 뭐 학원을 가겠죠.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러기에는 거리가 좀 있는 지역이어서 그래서 그래 뭐 학원은 갑자기 나 지금 중학교 검정고시로 패스했고 내년에 너네랑 대학교로 같이 가고 싶어서 지금 고등학교 검정고시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래 너 공부 잘하니까 가능할 거야. 그래서 좋은 얘기하고 이제 집 전화번호 알려주면서 나중에 연락하자. 보고 싶으면 또 연락해 해서 그래 연락할게 하도 제가 그냥 돌아서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좀 따가운 뭐 시선이 느껴지길래 쳐다봤죠 다시 뒤를. 근데 그 친구가 안 가고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야 너 왜 안 가? 했더니 갑자기 생뚱맞게 땡땡아 너 괜찮을 거야.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갑자기 아니 너 지금 겪고 있는 거 극히 일부잖아. 괜찮을 거야. 내가 괜찮게 해줄게. 하더니 제가 그 당시에 겪은 게 되게 많은 상황이었어요. 그때가 한참 막 시달릴 시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저걸 어떻게 알고 지금 나한테 저렇게 얘기하지? 제가 연결시키고 싶진 않았는데 계속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 알았어 고마워 하고 갔어요. 그러고 헤어졌는데 그러고 이제 마지막 연락을 받은 게 고3 수능이 끝나고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중학교 때 그 담임 선생님한테. 잘 지내냐? 예, 선생님 잘 지내죠?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하더니, 그래, 그 친구들 아직 연락되냐? 그 친구들 금방에 살아서 다 연락이 된다고.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하더니, 돌비가 죽었어. 딱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갑자기 왜요? 하더니, 나도 지금 갑자기 연락을 받은 거라, 너네 혹시 지금 당장 어디 장례식장으로 올 수 있냐? 그래서, 저는 가까운 거리였어요. 그래서 알겠다. 내 친구들 연락되면 바로 데리고 가겠다. 그때가 저녁 7시에서 8시 초겨울이다 보니까 밤이 좀 빨리 오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친구들 데리고 장례식장을 갔죠. 갔는데 왜 죽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분위기가 도저히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울고 계시고 말 한마디 꺼내면 누구한테 맞을 듯한 분위기였어요. 그쪽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조용히 있었고 근데 그 자리 가서 처음 알았어요. 걔가 여동생이 있다는 거를. 그랬는데 그 여동생이 너무 부자연스럽게 우는 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친구들도 다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동생이라는데 쟤 왜 이렇게 우는 게 좀 뭐가 좀 이상하게 운다. 제 눈에는 여동생이 어떻게 울었냐면 오빠가 죽으면 좀 슬퍼해야 되잖아요. 이게 제 눈에는 슬픔 반 뭔가 두려운 거 반 이런 식으로 보였어요. 제 눈에는. 어머니 어깨에 기대서 막 우는 모습이 너무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희 친구들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러고 나서 이제 발인날 다시 갔죠. 화장을 한다. 약간 얘기만 듣고 갔는데 그 간날 성당에 같이 다니던 친구가 한 명인데 그 친구가 온 거예요. 발인날. 그 친구도 저 다 아는 친구가 그 친구가 얘기를 해주는데 그 돌비 여동생이 정말 무서웠을 거라고. 왜 무슨 대체 너 뭐 알고 있어? 하더니 중학교 때 그런 증상이 있었을 때 잠깐 왔대요. 성당을 부모님하고. 그랬는데 성당에서도 계속 얘기를 할 때 친구들이 다들 막 기피를 했대요. 무서워했대요. 다 와서 그런 얘기만 하고 자꾸 이상한 막 종교적인 얘기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돌비라는 친구가 여동생하고 방을 같이 썼다는 거예요. 네. 그 친구도 전에 들은 얘기래요. 자기도 직접 본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 여동생이랑 같이 방에서 지낼 때 돌비가 좀 무서운 행동을 많이 했다. 여동생이 정말 많이 무서워했다는 얘기를 정말 자기도 많이 들었다고. 그래서 돌비 갑자기 왜 죽은 거야? 그랬더니 이게 어차피 뭐 니네 알아도 상관없잖아. 하더니 자기 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대. 근데 그걸 본 게 동생이래. 동생이 이제 학원을 끝나서 왔는데 오빠가 이제 방에서 그렇게 된 걸 본 거죠.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가 되게 많이 남아서 되게 무서워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빠의 모습을 바로 봤는데 모습이 좀 많이 안 좋았대요. 들은 얘기로는 진짜 많이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화장 발인 다 끝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친구 얘기가 끝나는데 제가 왜 이거를 얘기하냐면 이 친구가 제가 시달릴 때 해결해준 것도 거의 이 친구가 해결해줬다 생각을 해요.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보니까 그래야 이게 거꾸로 지금 가네요.
이야기가 네, 순서가 그렇죠. 거꾸로 갔다가 마지막에 다시 이제 현재 시점까지 다시 넘어와요. 얼마나 이런 이상한 일들이 많길래. 그냥 뭐 소위 그 영가라는 뭐 귀신이라는 걸 사람하고 똑같이 봐요. 제가 어떻게 보냐면 번화가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걸어가고 있다 보면 상가와 상가 사이 그 틈 있는 박사는 골목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사람이 앉아 있으면 근데 거기 앉을 일이 거의 없잖아요. 술 취해서 누워있지 않는 이상은. 예. 근데 꼭 그렇게 본 사람들은 저를 보고 손인사를 해요. 친구들이 같이 쳐다보면 사람인 거고 친구들 안 보는데 저만 고개가 돌아가면 그건 일단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정말 황당한 게 뭐였냐면 제가 20대 초반 때 군대 갔다 오고 나서 택배를 한 적이 있어요. 몇 년 동안. 요새 빌라들은 뭐 가운데 올라가서 좌우로 호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옛날 빌라 같은 경우 중에 사선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1, 2, 3, 5 쭉 갔다가 다시 사선으로 올라가는 이런 빌라들. 밖에서 보면 통유리라서 안에가 다 사람이 보이는. 제가 3층에 배송을 하려고 걸어 올라가고 있는데 1층에서 2층 올라가고 있는데 꺾여지는 부분에 사람 발이 보이더라고요. 여자 발이 보였어요. 딱 올라가고 있는데 흰색 원피스에 여자가 1, 2, 3, 5 중에 2호 그 앞에서 머리를 앞으로 기대고 처음에 전화통화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 여자가 전화한 줄 알았는데 제가 바쁘니까 좀 실례할게요 지나갈게요 하고 이렇게 쑥 지나가고 3층 걷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저 그대로 있더라고요. 1층 내려가려고 계단을 쑥 내려가고 있는데 그 우리 무궁화 꽃이 피었은 것처럼 제가 움직이면 이 사람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뒤로 딱딱딱 내려가는데 이 사람도 탁탁탁탁 하고 뒤로 탁 들어봤더니 제가 계단 중간쯤 왔는데 뒤로 봤더니 그 여자가 뒷짐을 지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진짜 예뻤어요. 근데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좀 우아하게 쳐다봤죠.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안 움직이다 갑자기 일어나. 그러고서 다시 내려가고 탁탁탁 이 사람이 빠른 게 다다다다 하고 내려오는 거여서 뒤로 싹 들어봤는데 이 여자가 오른손에 장도리를 그 올드보이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진짜로. 그래서 깜짝 놀라고 뭐 딱 이랬죠. 저도 놀래갖고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그랬더니 이 여자가 장도리를 싹 내리더니 아니에요 가세요. 웃으면서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현관쪽으로 가는데 그 여자는 그냥 가운데 서 있어요. 중간에 계속. 근데 제가 성격이 약간 욱한 성격이 있어갖고 그래서 제가 열받아서 문을 열고 나갔다가 한 2초도 안 돼서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따지려고. 근데 그 여자가 2초 사이에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제가 빠르게 올라갔어요. 다 올라갔는데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2초 사이에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제가 장난치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하도 그런 걸 많이 당하니까 똥 밟았다 그런 게 있죠. 야,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볼빨간 갱년기님은 볼빨간 갱년기님만의 분위기가 있네요. 되게 툭툭 내뱉는 것 같은데 소름이 쫙쫙 끼치는 느낌. 무심코 그냥 이런데요 저런데요 했는데 뭔가 막 소름이 끼치는 그런 느낌인데 오늘 너무너무 이야기 소름 끼치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볼빨간 갱년기님께서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참 기구한 분들이 많죠, 저희 채널에는. 근데 또 한 분이 등장을 하신 거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고 시들물을 듣다가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셔서 이렇게 또 참여를 하셨어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안 믿어주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 뭐 주작 아니야? 이런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용기를 못 내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 분들도 용기 내서 꼭 이 카카오톡 제보에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